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여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에 물어보고 증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증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얼치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증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수라고 말하냐 하면요. 그들의 말만 믿고 증여했다가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실 절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가령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대신 내주고자 할 때 절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유학비를 지원하고 들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특히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발각되더라도 증여세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몰래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몰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녀 3명한테 3년간 소요될 유학비 등 2억 원씩 증여했습니다. 총 6억 원을 증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설령 증여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1인당 2억 원의 증여로 인해서 성년 자녀 5천만 원 공제 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증여한 것입니다. 걸리더라도 3명한테 총 6천만 원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 지원한 후 3년 있다가 정말로 증여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주 쿨하게 6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준비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증여세가 나온 것이죠. 우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하고 무신고 가산세 4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3년간 연 8.03%총 24.06%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손자녀 증여가 아닌 손자녀의 부친인 할아버지의 아들한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태의 아들의 자녀한테 증여한 것은 손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학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손자녀의 부친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손자녀의 부친인 할아버지의 아들한테 증여세가 과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손자녀들의 부친인 할아버지의 아들에게는 5년 전에 10억 5천을 증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추가로 6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증여액은 기증여액 10억 5천 플러스 6억 원 하니까 16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 16억 원에 대해서 세율 40%를 곱하고 1억 6천만 원의 누진 공제를 하니까 4억 8천만 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2억 4천을 하니까 내야 되는 증여세 결정세액은 2억 4천만 원이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들이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3%의 신고세액 공제 720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40%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2억 4천만 원 증여세 본세에 대해서 40% 9,600만 원을 더 내야만 합니다.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로 2억 4천만 원에 연단위 8.03% 3년 하니까 5,782만 원을 또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미납분세 2억 4천만 원, 무신고 가산세 9,60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5,782만 원, 총 3억 9,382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증여가 발각되어도 6천만 원이면 해결될 것으로 알았는데 무려 6.56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특히 신고세액 공제 720만 원도 받지 못하니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손자녀 유학비로 6억 원을 몰래 주었다가 4억 원 가까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면 정말로 6천만 원의 세대생량 할증세액 30% 포함해서 7,800만 원이면 해결될 것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실 분도 모십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의 유튜브에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요.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 수익을 배분해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이끌 분, 출연할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대담 형식의 방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제가 남성인 관계로 여성으로 용모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는 정도로 시작하니까 초보자라도 방송에 대한 부담 및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방송 콘티 등 모든 것은 제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 추후 수익금에 대한 쉐어까지 가능하니까 도전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자녀들에게만 증여했을 때 증여세보다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들에게 추가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손자녀에게 면세점 증여를 하고 나서 며느리에게 증여했어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령 손자녀들에게 각각 0.5억 원씩 총 1억 5천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면세점 증여이기 때문에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억 5천만 원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2억 5천만 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2억 원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시아버지 증여로 인해서 2억 5천 빼기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하니까요. 증여세는 3,800만 원 나오고 시어머니는 2억 원을 증여했으니까 2억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총 증여세는 6,800만 원만 들어갑니다. 손자녀 증여 대비해서 1,000만 원가량 절세가 가능하고요. 특히 신고세액공제 3% 204만 원까지 반영한다면 총 1,204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미신고와 비교했을 때도 3억 2,786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 후 5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10년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직계 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따로따로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증여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절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반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학비 지원을 위한 증여세 절세가 아닌 상속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바로 부동산을 활용해서 며느리,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부동산 단순 증여에 따른 전세 보증금을 수중인들이 활용하게 해서 세금도 아주 편하게 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이죠. 갑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가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6월 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1회차로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에서 하고요. 2회차는 6월 8일 토요일 다음 날이 되겠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갑이 3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을 해서요. 그래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첫 번째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